깊은 심해 한가운데 프랑스의 원자력 잠수함 티타남에 심각한 표정으로 바닷속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프랑스 해군의 음향탐지사 샹트레드입니다. 샹트레드는 다른 음향탐지사들 중에서도 예민하고 집요한 성격을 가진 탓에 황금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아군과 무사히 귀환하는 작전 도중 샹트레드는 울프콜을 듣게 됩니다. 잠깐! 여기서 울프콜이란 영어 그대로 해석해서 울프는 늑대, 그리고 콜은 무엇을 부른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더욱 편하실 겁니다. 말 그대로 늑대를 부르는 소리 혹은 늑대의 울음소리 정도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영화에서의 울프콜은 잠수함이 적군의 음파 탐지기 소나에 노출되었을 때 들리는 경고음이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와 비슷해서 사용하는 단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볼까요? 샹트레드는 온 신경을 울프콜을 분석하는 데 쓰지만 끝끝내 그 정체를 알아내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큰일 없이 임무를 완수했지만 처음으로 분석에 실패해버린 울프콜에 대한 궁금증과 자신의 분석 실패로 인해 선원들을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생각에 샹트레드는 어딘가 개운치 못한 마음으로 지상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상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결국 프랑스는 비상 6단계로 돌입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프랑스 해군은 지난번 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티타남의 선장이었던 그랑샹을 프랑스 해군의 자랑이자 대통령의 명령만을 이행하는 핵미사일 잠수함 무적함의 선장으로, 그리고 티타남의 부선장이었던 도르시를 핵추진 공격 잠수함 티타남의 선장으로 진급시키고 더욱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줍니다. 그렇게 또다시 바다로 나가게 된 티타남과 핵미사일 잠수함인 무적함은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레 본토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프랑스 대통령은 핵미사일 발사를 지시합니다. 무적함의 선장 그랑샹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핵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도르시 또한 이에 맞춰 무적함을 보조하며 임무를 진행하는데요. 샹트레드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고 함정에 빠졌음을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미 작전은 진행 중인 상황. 과연 샹트레드는 무적함과 티타남 모두에게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이 함정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닷속에서 벌어지는 한편의 체스 게임 같은 영화 3월 5일 개봉한 울프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비춰주며 등을 대고 쉴 수 있는 작은 예술영화 공간 영화등대입니다. 오늘 영화등대에서 비춰드릴 영화는 바로 울프콜인데요. 저는 울프콜을 좋은 기회로 시사회에 당첨이 돼서 2월 말 이미 보고 온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쟁 영화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던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보고 나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난번 3월 개봉 다양성 영화 추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울프콜은 많은 전쟁 영화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시각적인 압도감보다는 오히려 청각적인 몰입감에 더욱 비중을 많이 둔 작품이었습니다. 총알이 여기저기 부딪히며 스파크를 일으키고 수류탄이나 폭탄이 터지면서 날아가는 병사들과 흙으로 장면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심해 속이라는 1차적인 공간적 제약과 그 심해 속 잠수함 내부라는 2차적인 공간적 제약을 역이용해서 시각적인 압도감의 부족함을 청각적인 몰입감으로 영리하게 치환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먹힌 작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면서 자료를 검색하다 보니 덩케르크의 제작진이 참여한 작품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청각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굉장히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입체감 있는 캐릭터의 설정입니다. 전쟁 영화에서의 주인공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의 전투 능력에 대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애국심으로 뭉친 스나이퍼나 우람한 체격의 적들에게는 망설임 없이 총알 세례를 퍼붓는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실 겁니다. 물론 저 역시 그렇고요. 전투 능력이 뛰어난 주인공이 나오는 전쟁 영화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울프콜에서의 주인공 샹트레드는 실질적인 전투를 하는 인원보다는 비전투 부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음향탐지사로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긴박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포기를 모르는 그런 인물이 아닌 실수와 자책을 반복하고 너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차라리 포기를 선택하는 모습이 전쟁터에서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투와는 거리가 있는 주인공이 전쟁터에 들어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끝내 해내는 모습은 흡사 핵소고지의 데스몬드 도스와의 모습과도 겹쳐 보였습니다. 핵소고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쟁 영화인데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는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긴장감 있는 한편의 체스 게임을 보는 듯한 연출이었습니다. 체스 게임은 체크무늬 판과 말을 이용해서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인데요. 상대의 말을 노리면서도 자신의 길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단순히 한 수 앞을 내다보는 걸로는 이기기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그렇기에 내 움직임을 예상한 상대의 예상을 읽었을 때 비로소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인데 울프쿨은 저에게 있어서 그런 체스 게임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작전의 몇 단계를 앞서서 생각하고 오랜 시간 함께 임무를 수행해왔던 서로를 예상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예상을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쉴 새 없이 체크메이트를 번갈아가며 외쳐대는 체스 고수들의 진검승부를 연상케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주인공의 어떤 실수를 특별히 부각해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에서 기승전결이 다 나와야 하는 단발성이 강한 영화의 특성상 한 인물이 극에 영향을 미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노골적으로 길게 보여주거나 임팩트 있게 연출하는 방식을 선택하기 마련이지만 울프쿨에서는 그 장면을 눈에 잘 띄지 않고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지나가도록 연출합니다. 마치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실수를 하고 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커다란 결과를 초래하는 시발점이 어쩌면 지극히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로부터 생겨나는 것처럼 말이죠. 울프쿨은 굉장히 매력적인 전쟁 영화입니다. 아니, 저에게 있어서 울프쿨은 전쟁 영화의 탈을 쓴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시각적인 몰입감과 한 번쯤 생각하게 만드는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현실적인 심리 묘사를 통한 공감까지 정말이지 영리한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울프쿨을 보시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샹트레드와 그랑샹, 도르시의 말과 행동을 보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다양한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안토닌 보드리 감독, 프랑수아 시빌, 오마르사이, 마티유 카조비츠, 폴라비어 주연의 잠수함 액션 영화 울프쿨에 대한 가이드 리뷰 영상 준비해보았는데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 가는 게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혹여나 영화관에 가서 뭘 보실지 모르시겠다면 울프쿨 한번 봐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울프쿨에 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관람평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